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의 부동산입니다. 7.10 대책으로 발표되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간 분양 9월 29일부터 전격 시행이 됩니다. 이미 시행이 됐죠.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말이 되게 많았어요. 9월 초부터다, 내년부터 한다, 말이 많았는데, 따라서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민간 분양 단지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6.17 폭격으로 일반 분양이 불가능해진 무주택 젊은 층도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인데 자녀의 수가 부족해요. 자녀가 없거나 한 명뿐이라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번번이 탈락하던 신혼부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평생 무주택으로 한 번도 집 사보지 못하고 집값이 곧 떨어진다는 폭락론자들에게 속아서 평생 무주택으로 살아온 억울한 중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한부모 가정이나 미혼모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에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시던 분들도 민간에서는 자격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자산 요건, 소득 요건,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사라지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시던 분들도 이제는 지원 자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전체 분양 물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분양에서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청약하기 위한 조건 5개 자격 조건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생초 특공으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또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보통 가구 구성원이 2명일 때랑 3명일 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되게 많이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늘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국토부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간 분양에 적용하기로 한 건 지금 결정을 한 게 아니고 7.10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 이미 결정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결정했던 사항을 2달 반 정도가 지나서 9월 29일부터 시행을 한 거죠. 자,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간 분양이 뭐냐? 원래 이 국민주택, 우리가 보통 공공분양으로 분양받는 집이 국민주택입니다. 이 국민주택에는 원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부분 분양의 한 90% 정도는 민간 분양이고 한 10% 이하가 공공분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익숙치가 않으세요. 대부분 다 민간 분양을 많이 노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공공분양에만, 국민주택에만 시행되고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이 90%인 민간 분양에까지 적용시키겠다. 사실상 그러니까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죠. 민간 분양도 85제곱미터 이하만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평수에 적용을 하겠다. 민영주택은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공택지면 공공분양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간 분양인 것 같은데 결국 7%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다 민영주택, 민간 분양 대상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 요즘 되게 핫한 과천 지정타 있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니면 미래신도시 있죠, 하남에. 이런 것들이 공공택지입니다. 큰데 크게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렇게 부지를 이렇게 해서 택지를 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A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B1, B2, B3, B4 해서 수십 개 단지가 들어오는 곳들이 공공택지예요. 정확한 정의는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곳들, 앞으로 분양하는 3기 신도시나 용인 플랫폼시티나 이런 곳들은 다 15%를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빼놓겠다. 되게 많죠, 15%면. 그 말고 이 7%는 뭐냐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파트 한 단지만 띡 짓는 거, 아니면 택지긴 택지인데 좀 작거나 이러면 보통 민간 택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7%를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을 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로 노리시는 과천이나 3기 신도시나 이런 곳들은 대부분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15%가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생애 최초가 15%가 생기면서
그렇다고 다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등을 줄일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 일반 공급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일반 공급이 57%였죠. 57%인 거를 42%로 줄이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15%를 만든 겁니다. 민영주택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반 공급 넣으시는 분들은 이제 분양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지금부터예요.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5가지가 딱 있는데 이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는 이름답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공급받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원이, 나와 함께 사는 모든 세대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됩니다. 자세히 볼게요. 자,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나의 부모님이, 내 자식이,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주택이 없어요. 지금은 무주택자인데 20년 전에 내 배우자가 집을 잠깐 소유했던 적이 있대요.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잠깐 우리 부모님이 자식 명의로 잠깐 집 명의를 돌려놓은 거예요. 물려준 것도 아니고 잠깐 돌려놨어요. 그냥 뭐 세금 같은 것 때문에 잠깐 자식 명의로 집을 해놨다가 한 뭐 3, 4개월 후에 가져간 거죠. 부모님이 다시. 이 경우에는 되나요? 안 됩니다. 3, 4개월 동안 내 명의였죠. 자식 명의였죠. 이 자식은 영원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청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절대로 자식한테 잠깐이라도 쓸데없이 집 명의를 잠깐 자식 명의로 해놓고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의 세금을 아끼려다가 자식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거. 자, 이게 원칙이고, 자,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녀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세대 분리가 되죠. 우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신 적이 있다라고 하면 자녀는 본인이 나가 살면 돼요. 따로 나가서 신혼집을 따로 구하면 이 신혼집에 사는 세대는 나와 배우자밖에 없죠. 이 둘만 평생 무주택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만약에 남편과 아내 같이 사는데 남편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아내가 한 10년 전에 집을 잠깐 소유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다른 동네에 이 원룸을 하나 구해서 그쪽으로 들어가 살고 남편은 지금 있는 집에서 혼자 살면 각각의 한 세대가 된다. 그래서 이 남편 세대는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니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되는 거 아니야? 부모나 자녀는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배우자는 안 됩니다. 이 배우자는, 부부는 분가를 해도 한 개의 세대로 봐요. 한 세대 또 한 세대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의 세대예요. 그래서 세대를 분리해도 배우자가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를 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세대원 중에서 소형 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고 지방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집은 주택으로 보지 않잖아요. 청약할 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일반 분양할 때고요. 일반 공급. 이건 지금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는 이거 안 봐줍니다. 그냥 주택으로 봐요. 내가 아무리 3천만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시골에 싼 3천만 원짜리 정말 팔리지도 않는 그런 집을 물려주셔서 이 수도권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좀 질문을 읽으면서 많이 안타까운 경우들이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는 어쨌든 집을 소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기쁜 소식인데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집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셔요. 그럼 이거 무주택으로 봐주죠. 이거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도 똑같습니다. 만 60세 넘으신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예외 사유에 해당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가하면 돼서 뭐 굳이 이게 아니어도 조건 갖추기는 어렵지 않은데, 아무튼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으셨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조건 1을 봤고요. 조건 2. 여기서 이제 소득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원래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까지만 가능했어요. 100%가 안 돼야. 그런데 이걸 이제 민간 분양으로 적용을 하면서 100%는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민간 분양은 집값이 좀 비싼데 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자 라고 해서 130%까지 완화를 해줬습니다. 이게 30% 차이지만 실제로 이 인원과 이 인원은 2배 이상일 거예요. 왜 그러냐? 130%라는 게 3인 이하 세대가 130% 이하를 맞추려면 월 722만 1,477원, 약 7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꽤 많은 분들이 해당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게 외벌이, 맞벌이 구분이 없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 맞벌이 차이가 있죠. 소득 조건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외벌이, 맞벌이 구분 없이 130%까지예요. 이거 하려고 맞벌이를 외벌이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제 공공분양은 기존의 100%를 유지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민간 분양이죠. 130%면 720만원 이하다. 그리고 원래 공공분양의 생애 최초는 건강보험공단의 보수 월액을 봤었는데 민간 분양은 이 정보를 바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득 정보를. 그래서 전년도 소득, 작년 1년간의 소득을 본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한 직장을 내가 쭉 다니고 있다라고 하시면 전년도 소득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소득 나누기 12를 한번 해보세요. 720만원이 되는지. 자, 그리고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2인인 경우에도 3인 이하인 조건, 이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켜 주는 거냐. 2인은 2인 소득이 따로 있지 않냐. 3인, 4인, 5인 다 분리가 되는데 왜 2인은 따로 없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3인 이하는 2인이건 3인이건 똑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정부가 2인 소득을 따로 써놨어요. 그 무슨 보도자료에다가 2인 소득을 따로 써놔서 2인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써놔서 이것 때문에 2인, 3인을 분류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3인 이하 똑같이 2인, 3인을 구분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죠. 720만원은 여기 있는 100%, 3인 이하 100% 555만원에 130%를 곱한 거예요. 1.3을. 여기에 1.3을 곱하면 720만원이 나옵니다. 내가 4인이 궁금하다. 4인. 여기에 1.3을 곱하면 되겠죠. 우리는 5명이다. 690만원에 1.3을 곱하세요. 그건 제가 직접 안 해드려도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신혼부부 맞벌이 하면 140%까지라고 하던데요. 이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140%까지 소득 조건을 완화해 준 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아니에요. 그건 기존에 원래 존재하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여러분이 청약을 하실 때 맞벌이시면 140%까지 소득 조건을 완화해주겠다는 발표가 난 건데, 그게 이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발표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무조건 130% 이하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조건. 자, 기혼자이거나 결혼을 한 사람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그 자녀는 미혼이어야 됩니다. 기혼자면 다 되는 거고, 내가 기혼자가 아니면 미혼인 자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한번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인데,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이가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혼을 해서 아이는 있는데 배우자는 없는 경우 있죠. 이거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살아야 돼요. 양육권을 가져야 됩니다. 양육권 없이 그냥 사는 건 안 돼요. 양육권을 법적으로 가진 상태에서 아이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또는 미혼모, 처음부터 결혼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자녀만 있는 경우, 미혼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미혼모, 미혼부 모두 양육권을 가지고 아이와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안 되는 경우는 뭐예요? 이혼했는데 그냥 혼자 아이 없이 살고 있는 경우, 양육권은 배우자가 가져가고 아니면 애를 안 낳았고 그냥 이혼만 한 경우, 이러면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 청약은 미혼자들, 젊은 층이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이 모든 특별 공급 중에 미혼을 위한 공급은 없죠. 그러니까 국가는 혼자 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 살 거면 노부모를 모시든지 빨리 결혼을 하든지 애를 많이 낳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조건. 모집 공고일에 근로자거나 자영업자일 것이에요. 자, 근로자거나 자영업자이거나 아니면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면 또 괜찮아요. 지금 내가 근로자가 아니어도,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1년 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세를 낸 적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일 그만둔 지 1년 이내다. 그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사업소득이 나왔는데 뭐 공제받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공제받다 보니까 낼 세금이 없네? 세액이 100이었는데 공제액이 100이어서 세금이 빵원이 나왔네? 세금 안 냈죠. 세금 안 냈어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포함을 해준다. 관대하죠. 그 다음에 근로자나 사업자에 들어가지 않는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이런 분들도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똑같이 지원 자격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배우자가 이렇게 뭐 직업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청약을 지원하는 본인이, 청약을 쓰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도 네 번째와 관련이 있는 건데, 네 번째는 지금 현재 또는 1년 이내였죠. 다섯 번째 조건은 내 인생 전체와 관련되는 소득세 납부 조건이에요. 5년 이상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다는 거는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5년간 내가 직장에서 일을 했다 라면 소득세를 납부한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소득세에는 사업소득도 똑같이 아까처럼 포함이 돼요. 근로자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시키는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게 5년 연속으로 직장을 다녔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 5년을 근무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소득세 이력만 5개 연도에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달만 근무를 해도 그 해에는 소득세를 낸 걸로 납부 연도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13년에 일을 하다가 2015년 6월에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러다가 2017년 11월에 다시 복귀를 했어요, 직장에. 그래서 2019년 12월까지 일했습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2013년에 납부 이력이 있죠. 2014년? 있죠. 다니고 있으니까. 2015년 있어요, 없어요? 있죠. 2015년 6월까지 다녔잖아요. 단 한 달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소득세를 그 해에 냈으면 당해 소득세 납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도도 납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년 냈고요. 18년 냈고요. 마지막 19년까지 다 납부를 한 겁니다. 17년도 11월에 복귀했지만 11월, 12월 두 달만 일했어도 17년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납부라고 해서 5년 연속으로 일했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5년 동안 1년에 딱 한 달씩만, 나는 매년 7월 달에만 한 달씩 일해. 그래서 5개월 동안 일을 했어 라고 하면 조건이 맞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로계약서 쓰고 4대 보험 가입하고 소득세를 냈다라고 하시면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5개년도에 더 하시면 돼요. 근데 아르바이트 했는데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를 소득세 안 내고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자, 이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이런 것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고 이자, 배당, 주식 배당 이런 걸로 소득을 올린 경우 청약 자격이 되냐? 안 됩니다. 뭐 길게 써놨는데 안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인정한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조건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이거는 다행히 아주 반갑게도 삭제가 됐어요. 공공분양에는 이 조건이 있었는데 민간분양으로 조정되면서 이 조건은 삭제됐습니다. 그때 제가 고정 댓글로 이게 아마 없어질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상대로 삭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24회 납부해야 된다. 이 조건도 삭제가 됐습니다. 청약예금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 이상 납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은 삭제했습니다. 공공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비해 두 조건이 삭제가 되고 소득 조건, 두 번째 조건도 완화가 됐다는 거. 그래서 많이 쉬워진 거죠, 조건이. 오늘 말씀드린 5개 조건을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세대원 다 포함해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여야 하고 대략 3인 이하일 때 720만원 이하라고 했죠. 결혼을 했거나 미혼인 아이가 있고 모집 공고일에 근로자 자영업자거나 1년 이내 관련된 소득세를 낸 이력이 있으며 5개년도에 걸쳐서 소득세를 납부한 과거의 이력이 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이게 완화가 됐다고 해도 그렇게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작용 요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건 되시는 분들은 소리 한번 지르세요.
여러분은 일반 공급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수십 배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경쟁률이 뭐 2대1, 뭐 1.5대1 이렇게 나오진 절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적어도 올해 5대1이고 인기 많은 단지는 10대1, 20대1도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약 경쟁률이 꾸준히 10대1이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이 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약 한 번만 할 거 아니죠. 여러분 10번, 20번, 30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대1, 20대1이면 되는 거예요. 정말 운이 없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됩니다. 한 번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건을 갖추셨다면은 내가 몇 년 안에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수 있겠구나. 단 공급이 많은 도시에 내가 살 경우입니다. 공급이 많은 데로 이사를 가세요. 이 조건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당첨 방법 궁금하시죠? 당첨 방법은 100% 추첨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뭐 애가 몇 명이고 그런 걸 보잖아요. 이건 5개 조건이 되면 그냥 100% 추첨이에요. 우선순위 이런 게 없어요. 제가 100% 추첨이라고 하니까 또 헷갈리시는 게 지역 우선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아파트는 당해 우선이다. 이건 적용이 다 돼요. 그냥 원래 그 아파트는 일반 공급이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건 노부모 특별 공급이건 당해 우선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음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뭐 당해 30, 기타 뭐 20, 50 이런 식으로 3대, 2대, 5로 뭐 분할하죠. 지역별로. 이것도 똑같이 조정이 됩니다. 이 안에서 30%에서 100% 추첨, 20%에서 100% 추첨, 50%에서 100% 추첨,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조건이 다 된다고 해도 내 지역에 분양이 없으면 분양이 막 1년에 하나 해요. 이러면 어려워요. 1년에 한 대여섯 번, 10번 이렇게 해줘야 여러 개 쓰다 보면 하나 걸리겠죠.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안 되더라도 몇 번 하다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갖추신 분들은 일반 분양에 도전하시는 분들에 비해 너무너무 과도할 정도로 큰 특혜를 누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든 신혼부부든 뭐든 평생 한 번만 당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하셔서 당첨되시고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후회할 것을 쓰지 마세요. 이거 당첨됐다가 계약 안 하시면 영원히 신혼부부고 노부모 특별공급이고 다시 생애 최초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과 무관하게 청약 자체에 필요한 조건은 만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당해 우선인 단지에선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당해여야지만 당첨 가능한 거예요. 또 뭐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분양 같은 거 뜨면 일단 청약하고 생각해라 이런 사람들 있죠. 절대 그 말 믿지 마세요. 청약이라는 거는 당첨되면 내가 돈을 내고 분양을 받을 단지를 청약을 하는 거지, 일단 청약해보고 당첨되면 그때 고민해야지. 진짜 멍청한 겁니다. 그거 부동산 전문가 그런 얘기 하시면은 그 사람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한 번 당첨이 돼버리면 재당첨 제한이 5년 1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반드시 내가 꼭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만 청약을 하셔야 돼요. 지역별 예치 금액 이런 것도 아까 제가 600만원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통장에 한 푼도 없이 청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청약 자체를 위한 조건이 있어요. 이 지역별 예치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아무 관련이 없고요. 그냥 청약을 하시려면 이 조건은 만족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이 표 볼 줄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 나오는 이 지역 항상 헷갈리실 텐데, 이게 과천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경기도니까 서울, 부산 아니고 관역시 아니고 기타 시군 여길 봐야 되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 아파트가 어디에 분양하는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보시면 돼요. 내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살고 있어.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 전용 8사 청약할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돼요. 300만원 통장에 들어있으면 청약 자격이 되시는 거고 200만원이다 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청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은 갖추셔야 된다. 제가 이 조건을 얘기했다고 그런 거를 안 갖춰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이 5가지 조건 갖추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한 파티 한번 하시고 축하드리고, 분양을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딘지 빨리 좀 알아보세요.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이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생애 최초 돼도 분양받기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지원 자격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대부분 해당 안 하시죠. 그런 분들은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힘내시고요. 앞으로 제가 매수 추천도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 그런 영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오늘 저희 강의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하셔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